예전에 주거 안정성은 내가 이곳에서 쭉 살면서 이사 가지 않을 그런 권리였다면, 요즘에 또 다른 형태의 주거 안정성은 내가 나가고 싶을 때, 이사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편하게 이사 갈 수 있는 것 또한 나름의 주거 안정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인 가구의 주거 트렌드가 변화하는 방향은 아무래도 성향과 비용에 되게 밀접할 것 같습니다. 요새 코리빙 하우스나 단기 임대주거가 급부상하고 있는데, 기존의 원룸이나 고시원, 오피스텔과 비교했을 때 실제 가성비나 청년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컬01 주식회사라는 회사의 대표를 하고 있는 박준길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픽셀하우스라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단기 임대 기숙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원룸, 투룸에 통상적으로 거주를 하게 되면 특징이 1,000만 원 이상의 보증금과 1년 이상의 계약기간입니다. 저도 2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 전에 이사를 가면 뭐 부동산 비용이라던가 이런 걸 지불해야 하는 그러한 계약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거의 형태가 다양해졌다. 장기적으로 몇 년이고 5년이고 7년이고 이 집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 한 학기 혹은 이 직장을 다니는 기간 동안, 예를 들면 7개월 이런 식의 딱 원하는 기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는 단기 주거도 또 하나의 주거 형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이나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 살 수 있다는 점, 풀옵션이고 깔끔하게 비용을 가성비 있게 살 수 있다는 점,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 브랜드에서 거주해 주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형태의 코리빙이나 단기 대체 주거의 형태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좀 많이 변화되고 있는 주거의 양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직주 근접이 제일 크겠죠. 그리고 가성비 있다는 점이 가장 크고요. 내가 좀 더 장기적으로 영속하게 살 수 있는, 반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을 구하기 전에 절약을 하거나 혹은 직장에서 가깝게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찾는데, 그때 좀 더 포커스를 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주거 안정성은 내가 이곳에서 쭉 살면서 이사 가지 않을 그런 권리였다면, 요즘에 또 다른 형태의 주거 안정성은 내가 나가고 싶을 때, 이사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편하게 이사 갈 수 있는 것 또한 나름의 주거 안정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은 주거를 필요에 따라 바꾸는 구독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1인 가구 주거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나요? 1인 가구의 주거 트렌드가 변화하는 방향은 아무래도 성향과 비용에 되게 밀접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구독 형태로 주거의 형태가 정주를 하는 형태보다 구독의 형태로 하는 데에서의 큰 차이점은, 내가 방학 기간 동안 여기 살 필요가 없는데 왜 돈을 내야 돼? 내가 몇 달 동안 해외로 연수를 가는데 왜 이 돈을 내야 돼? 혹은 뭐 잠깐 본가로 내려가야 되는데 왜 이 돈을 내야 돼? 이러한 형태의 주거에서의 뭐 어떻게 보면 불합리성일 수도 있고 임대인단에서의 안정성일 수 있는데, 이거를 비용을 절약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생긴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비용 이슈와 또 코리빙과 그렇지 않은 일종의 기숙사,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용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 않고요. 외향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코리빙 공간과 내향적인 사람이나 혹은 프라이버시를 더 중요시하는 분들의 모임, 혹은 그런 주거의 형태가 좀 많이 갈리면서 다양한 주거의 형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리빙 시설들처럼 커뮤니티 시설이나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고, 내가 거주하는 공간에서 다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과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 있는 반면, 그런 외로움이 없고 내가 프라이빗하고 조용하게 거주할 수 있는 걸 추구하면서도 내가 딱 거주할 수 있는 시간, 거주하고 싶은 기간 동안만 골라서 거주할 수 있는 곳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생길 것 같아요. 아니면 일본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다이토 겐타쿠나 레오팔레스 21의 만션 같은 경우에는 그 서브스크립션 구독 패스를 끊어서 도쿄에서 3개월 이 패스를 사용하고 오사카에서 6개월 사용하고, 이러한 형태로 같은 브랜드 내에서 구독 패스를 쓸 수 있는 형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또한 이런 1인 가구의 코리빙 브랜드나 저희와 같은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이런 패스 형태로 좀 더 절감되게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새 잘 나가던 상권에도 공실이 많아 문제인데, 이런 상가 공실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제 청년 입실자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임대인분들이나 건물을 소유하시는 분들 혹은 투자자분들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상가나 근생 공간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공실이 지속되면 아까 있었던 문제처럼 대출 이자는 뭐 계속해서 나가는 상황이고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래된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기도 하고 그렇다고 엘리베이터 시공을 추가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근생 꼬마 빌딩들의 3층, 4층이 계속해서 공실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들어오더라도 임차인들이 금방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1인 가구의 주거 수요를 혹은 숙박 수요를 이용해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좀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 이런 서비스들은 특징이 75개 점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폐업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도 편하게 건물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 또 수익성이 부동산 임대업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고려하시면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이라는 파트, 부동산이라는 파트가 사람이 사는 문제다 보니까 항상 좀 민감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의 주된 내용은 전월세 시장이 앞으로도 임대차에 한해서는 굉장히 조금 더 비싸질 것 같다라는 약간은 비관적인 내용이었지만 충분히 이런 대체 주거라던가 또 민간에서 또 공공기관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정책들로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열심히 민간에서 이런 대체 주거를 공급하면서 청년분들이 거주를 할 수 있는 또 상가에 소유하신 분들이 공실을 걱정하지 않으실 수 있는 서비스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